자, 교재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2번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번 허가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체크합시다. 5년 이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1번 허가구역의 둘 이상의 시, 군, 구, 관할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2번 허가구역이 같은 시, 군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 그 박스는 암기해야 됩니다. 둘 이상의 시, 군구에 걸쳐 있으면 국장. 하나의 시군구 안에 있으면 그때는 시도지사. 2번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익과 급격히 상승한 지역과 그러할 우려가 있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수정하세요. 지정할 수 있다. 1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1번은 간단하게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 된다.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하겠죠. 지익과 급등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생각하면 되고, 근데 시험 문제가 농림이 도시로 된다. 그런 예에 들어서 안 나옵니다. 토지 이용계획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번 법령의 제정 개정 페이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간단하게 그린벨트 해제 생각하면 돼요. 시험 문제 그린벨트 해제 그러고 안 나와요. 말만 했다 그러면 따라 쓰려고 좀 하지 말아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아니 제가 말한 것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쓰라고 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지 따라 쓰면 안 돼요. 행위제한이 완화된 해제인데 그 완화가 실전 가게 되면 강화로 나와요. 강화로. 완화가 강화. 빨리 읽으면은 발견이 안 돼서 못 찾아. 이걸 갖다가 한 번 건너뛰면 계속 못 찾는 거예요. 2번이 함정이니까 2번 주의합시다. 완화지 강화가 아닙니다. 완화. 3번 아니 알려주지 말아요. 아니 수업을 시작하면 수업 들을 생각도 계속 잡담하고 있으니까 어디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지 말고. 3번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 예정돼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 뭐 생각해야 돼요? 신도시 개발과 주변 지역. 어차피 설명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지금 줄 끊는 시간이요. 항상 먼저 책에다 줄 끊어놓고 좀 이따 설명하고. 4번 읽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4개 지역이 있는데 2번만 주의하면 돼요. 행위 제한이 완화요 강화요? 완화. 그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구역 지정 절차. 자, 상식 2개 말해봐요. 심의, 또 고시. 심의, 고시 아닌 걸 찾아가는 게 이제.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허가할 때 중앙도시 내 지방도시에 체크합시다. 심의 거치한다. 다만, 이제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가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 내 시도도시 내 심의 전에 미리 시도, 시군구 의견 듣는다. 즉 지정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다시 지정한다. 그게 재지정.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합니다. 그냥 지정할 때 의견 청취가 없고. 넘겨봅시다. 넘기면 2번 이제 공고 통지인데 고시라는 말 대신에 공고 알린다 이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지체없이 체크합시다. 허가구역의 범위 체크합시다. 지정기간 체크합시다. 허가를 요하지 않냐는 토지 면적. 어디냐? 범위 몇 년이냐? 기간. 세 번째 잡아요. 면적은 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허가를 안 받는 면적입니다. 받는 면적이 아니고 안 받는 면적. 허가를 요하는 면적. 간평사시며 허가를 요하는 면적.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함정이라는 거.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장은 시도를 거쳐 시군구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국장과 시군구에게 통지한다. 공고 연락.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를 관할하는 등기부장 통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 7일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줄 거란 말 안 했죠. 그 밑에 내용 잘 돼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정리만 한번 딱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4번 해제 축소입니다.
해제 축소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씁시다. 시도지사는 맞았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을 때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군 구청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유 있다 인정 그러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말은 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지정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지정의 효력 발생이 중요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일부터 5일 경과 후 효력 발생한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체결된 토지 거래기를 할지라도 5일이 아직 경과되기 전이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지워요. 법에 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괜히 머리 아프게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라고요? 공고 5일 후. 5일 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 자, 5번 허가기간입니다. 5년 이내에서 지정권자가 정한 기간입니다. 1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그거 보시면 한 장 딱 넘겨봐요. 한 장 넘겨보면 201페이지 그 면적 기준 있죠. 면적 기준. 면적 나오죠? 그게 최근 들어서 시험에 좀 잘 나거든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 판단 어찌해야 되겠어요? 예. 먼저 애워야 된다 말했죠? 애워야 돼요. 주거적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지역의 미지정의 기가 아닙니까? 도시지정은 반드시 18개 세분되는데 동시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세분도 있어요. 미지정은 미세분입니다. 9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그 숫자는 암기해야 되고. 참 그리고 생각난 김에 제가 잊어먹은 게 생각난 김에 하나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한 분이 우리 거기 때 질문했던데 제가 책을 안 들고 가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어요. 어느 자 답했는데 그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책 좀 수리 좀 해주고 갈게요. 자, 책 어디 보냐면 71페이지. 책 71페이지 봅시다. 책 71페이지. 자,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상호관계죠. 양가로 3번 찾았습니까? 네. 양가 3번. 용도구역은 도시의 과대라, 과밀화를 방지하고 개발행위 유보, 제한 또는 수산자는 보호 등을 위해서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독자적, 국지적 지정되며 중복 지정은 안 된다고 본다.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중복 지정이 됩니다.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요? 중복 지정은 됩니다. 예, 중복 지정은 안자만 빼면 되는데 안자만 딱 뭐예요? 된다고 본다.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장 딱 넘기면은 72페이지 그 중복 지정 여부 박스 맨 밑에가 있잖아요. 중복 지정 여부 지역은 중복이 안 되잖아요. 지구는 중복이 되잖아요. 구역 중복됩니다. 근데 제가 구역은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데 또 한 친구가 또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구역은 중복이 안 됐어요. 지역끼리 중복 안 되고 지구끼리 중복이 되고 구역은 중복이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중복됐냐 그러면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추가돼 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는데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셋만 있을 때는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딱 들어다 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중복이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용도구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하면 된다 그래야지. 된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또 얘기하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질문했으니까 제가 답을 너무 늦게 다른 설명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아까 지금 이거 있죠? 이거 한 장짜리 이거 붙이라는 거 163페이지 밑에다 붙이세요. 동강 듣는 분들은 파일 분명 올라가니까 카메라맨 이거 알아서 붙이죠. 그거 파일 붙여놓고 그거 거기 보게 되면 봐봐요. 이행보임 예치 사이 해가지고 1번이 뭡니까? 기반 설치, 2번 뭡니까? 굴착, 3번이 뭐예요? 발파, 4번 차량통해, 5번 비탈면 적용. 그래서 진하게 기, 굴, 발, 차, 비종 첫 글자 그걸 막 흔들면은 굴비 발차기. 그러고 얘들 줄 쓴다고. 굴비 발차기, 굴착,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통해, 기반 설치. 그게 시험 문제 간혹가다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 좀 164 밑에 붙여주시고. 그러면 다시 또 갑시다. 책으로 201페이지에 뭡니까? 그 박스 숫자는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암기하시고 강의 노트는 23페이지 보면서 정리합시다. 이제. 자, 지금 이해합니다.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자, 여기에다 허가구역 지정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아니면 지가가 급등하든가 아니면 그러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지 지가 급등한지 그러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사합니다. 조사. 무슨 조사하냐? 크게 두 개 주세요. 지가. 땅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지가 동향 조사하고 토지 거래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냐 안 하냐? 거래 상황이죠. 거래 상황을 조사합니다. 첫 문제에서는 지가 동향 조사가 뭐고 어떻게 하고 토지 거래 상황 조사 뭐고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안 물어보고 국토계획법에는 이러이런 조사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국토계획법에는 지가 동향 조사도 있고 토지 거래 상황 조사 이런 조사가 있다. 그 정도 말고 조사했더니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럼 바로 뭐 들어가요? 심의 거쳐가지고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허가구역 지정하고 공고하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자가 이건 암기하죠. 이게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인데 뭐 이의신청 많이 받았는데 결국 안 받아주고 끝나는데 이게 지금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국장이 지정하면 어디 심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가 하게 되면 시도 그래도 괜찮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도 괜찮고 심의할 때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를 하든가 축소도 결정이니까 지정도 결정이고 해제 축소 결정이니까 심의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 되는 시, 군, 구에 걸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장이 정하고 하나의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끝맺음이 할 수 있다는데 작년 시험에 지정한다. 문맥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걸로 이의신청인데 안 받아줬어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고 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걸로 이의신청했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안 받아주고 끝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가구역 대상 지역입니다. 대상 지역. 어디에 있다 그러면 아까 봤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 급등하든가 그러할 우려가 있는 하나, 둘, 셋, 넷인데 우리는 2번만 잡았죠.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완화를 갖다 강화 이러고 쓰니까 속지 말자고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고 그러면서 공고 내용에 알린다. 뭐 있냐? 첫 번째 대상 지역의 범위 어디다 나와야죠. 두 번째 기간을 왜 알리냐 그러면 5년 이내 사기 때문에 기간 알리고 세 번째 면적은 면적인데 면적이 받는 면적이 안 받는 면적이요. 안 받는 면적. 간평사 시험에서 허가를 요하는 면적. 수험생이 면적만 알겠지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무슨 뜻입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무슨 뜻이요? 토지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으라. 근데 거기서 굳이 면적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안 받는 면적. 원칙이 허가를 받는 거니까
원칙이 허가를 받는 거니까 면적을 준다는 그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고 암기해야지 이해가지고 안 통해요. 도시적 안 두 번째 도시적 밖 나눠가지고 도시적 안쪽은 용도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 100, 그 다음에 기타 90. 도시적 밖으로 가게 되면 이용 상태가 농지다 500, 임야다 1000, 기타다 250. 이게 기준이 되는 면적이요. 이게 기준 면적입니다. 이 규모 이하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이 규모 초과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해주고 잊어먹더라도 암기하고 그러면서 봐봐요. 주거지역이 180 제곱미터면 이거 평수를 하게 되면 한 54평 정도 됩니다. 54평. 주거지역에 있는 땅이 54평이면 면적이 커요? 작아요? 주택가, 주거지역은 주택가 땅 면적 54평이면 커요? 작아요? 예? 뭐라고요? 서울시에서 적당하다. 서울시 적당하다고요? 예. 54평이면 절대 큰 면적은 아니에요. 집 짓는 땅인데 54평이면 54평에 세면 건필 갖다 60하면 65, 30평짜리 나오겠네 집은. 그러니까 큰 면적이 아닌데 일반적인 지금 우리 지금 이 뒤쪽 주택가입니까? 주택가? 이런 데서 투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일반 주택가 투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택가에 무슨 투기가 있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투기 있는 주택가 생깁니다. 뭐 하면? 재개발하면. 뉴타운. 그런 데는 투기가 근데 재개발 뉴타운 그런 데는 투기가 나는데 그런 데 땅은 전부 다 7평, 8평, 9평, 10평 이게 작아 이런 데는. 그런 데 땅들은 옛날 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54평 이하면 허가 안 받는다. 얘들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다 안 받지. 실질적으로 투기가 된 데는 허가를 안 받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면적이 그 지역의 거래 실태 등에 비춰 안 맞으면 최소 몇 프로에서 10%에서 몇 프로, 300% 이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10%다 그러면 몇 평이요? 5.4평부터 그러면 이런 거 다 잡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암기하고 10에서 30 범위,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 며칠 후요? 5일 후. 중요하니까 절대 잊지 말고 이것은. 특히 15일 잘 나오니까. 공고 15일이 아니고 5일 후.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요? 5일 후. 암기 됐나요? 다시 한번 암기 됐습니까? 됐다 그래야지. 암기 딱 하고 씩씩하게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출제원 머리가 우리보다 좋아요. 분명히 암기했겠지. 문제. 허가구역 지정되면 공고일로부터 허가받는다.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허가받는다. 이러고 물어봐요. 공고일로부터 받냐? 다음 날로부터 받냐? 예, 그러면 암기해놓고도 야 공고일인가? 다음 날인가? 한참 생각해요. 왜 그게 생각이 안 날까? 나는 뭐라고 암기했는데? 5일 후가 암기했는데. 그래서 5일 후지. 그러면 감독관이 끝났어요. 시간초가. 그러니까 5일 후는 5일 후부터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는 뜻이다. 같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에다 공고한다? 관보. 시도에서는 관보. 아니죠? 국장이 관보, 시도는 공보. 국민들이 안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알리기 위해서 통지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옛날에는 이런 순서인데 지금은 이런 순서 별로 안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한테 보내면 시도가 시군구한테 보내고 시군구가 등기소장한테 보내주고 그래야 등기소장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 들어오는데 허가증이 없이 들어오면 해주지 말하는 얘기고 두 번째 이거를 시도가 지정했다. 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보내면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공고, 알리고 열람합니다. 7일 이상 15일간 누가 시군구청장
며칠 며칠 이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암기 모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 지정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3년. 5년 이내니까 3년 했어요. 3년 정도 하면 투기가 없겠지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투기.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어찌해야 돼요? 연장은 없고 재지정. 재지정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제 의견 정치. 의견 정치는 언제만 합니까? 그러면 재지정할 때만 의견 정치한다. 의견 정치는 언제 하냐? 재지정할 때만 한다. 의견 정치는 자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시, 도, 시, 군, 구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한다 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고 의견 정치는 언제 한다고요? 재지정. 암기 좀 해야 돼요. 의견 정치는 언제 한다고요? 재지정. 암기 됐죠? 또 시험장 가는 거요. 출제위원회 이미 우리 머리 다 읽고 있어. 그 사람들 지금. 분명히 암기했겠지. 국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도, 시군구 의견 드려야 된다. 왜 X요? 왜 X요? 다시 기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시도, 시군구 의견을 드려야 한다. 왜 X예요? 순서가 틀렸죠. 순서가.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 거친 후에 시, 군, 구 의견 이러면 안 되고 시도, 시군구 의견 청취 후에 뭐 한다? 심의 거친다. 심의가 나중이다. 그렇게도 함정 쓴다고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구역 지정 절차 받고 기간 내라 하더라도 지정 사유가 소멸한다든가 기간 내 지정 사유가 소멸한다든가 시도 시군구청장이 해제해달라고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끝맺이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우리 시험 문제 할 수 있다 틀렸다 치사기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나중에 정리는 하겠지만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허가구역 지정 절차. 두 번째 이제 199 갑시다. 199페이지. 199페이지 보게 되면 자 199페이지 봅시다. 허가 큰 3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해가지고 1번 허가권자는 암기해야 돼요. 토지 소지에 관한 시, 군, 구고 2번 허가부생 변경할 때 변경 뭐라고 했어요? 변경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허가받은 거 변경하면 당연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대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 법조문을 갖다 이제 하나씩 나눠놨어요. 이만큼 함정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 돼. 허가구역 안 문제가 허가구역과 인접한 이라면 돼. 허가구역에 있는 그 말은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토지지 건물이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이거.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네 번째 이전 설정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5번 유상이죠.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이요. 유상 계약이지 무상은 아니다. 6번 계약, 예약도 포함한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 함대한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허가구역 아니다. 안쪽. 허가구역과 인접한 이러면 안 된다고. 두 번째 토지지 건물이 아니다. 세 번째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다. 네 번째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 그 네 개만 잡아놓고 넘겨봅시다. 넘겨보게 되면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박스 보게 되면 1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건물은 일단은 허가 대상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은 뭐라고요? 토지. 2번 권리는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이니까 전세권, 입자권, 저당권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무상이 안 되고 4번 상속 유증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오고 뭐 대물 변제 계약이나 이해약이나 매매 이해약 그런 거 해봤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201페이지 면적은 암기하기로 하고 넘어가요. 일단 면적 암기해놔요. 좀 더 구체적인 거 3월 때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고 203페이지 3번 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자, 박스 밑에 동그랗게 1번 설명합니다. 허가를 받으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계, 취득점,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역에 제출한다. 그 뒷말 더 읽어보자 필요가 없어요.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근데 거기서 자 하나 말고 갑시다. 허가를 받은 자 허가 신청인데 토지의 이용계,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줄 거 봐요.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역에 제출한다. 넘깁시다. 더 읽지 말고. 넘어가면 2번 허가관청의 처리 읽어줍니다.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 자, 시군구청장 허가신청서 말하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 처리기간 그래야지 며칠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처리기간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처리기간 내 허가했으면 허가증 발급,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서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선매협의 진행 중 그를 알려줍니다. 거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조사 안 중요하고 4번 중요합니다. 4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서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체크합시다.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처리기간 내에 허가를 했으면 처리기간에 허가증이 가야 돼요. 불허가 했으면 불허가 처분서의 통지서가 날라가야 돼요. 선매협은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처리기간에 허가증이 안 갔다든가 불허가 처분서의 통지가 없다든가 선매 사유 통지가 없으면 끝난 날에 다음 날 자동보가 된다고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그 다음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말은 따라서 그 다음부터 보지 말고 거기까지. 4번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1번 자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해야 된다. 1번 지금 설명한 거 지금 줄 끊는 시간이요. 설명 좀 답니다. 1번 기업 자기의 거주용 줄 거 봐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거주용 줄 거고 2번 허가를 포함한 지역을 위한 지역 주민을 위한 체크합시다. 복지시설 줄 거고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줄 거고 복지시설 편익시설 3번 농업축산업업 농업축산업 임업업 줄 거 봐요. 농업축산업 임업업 줄 거 보고 읽지 말고 넘어가고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그런 거는 3월달 가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넘어갔습니다. 리을 자 리을 갑니다. 리을 공치법 그 밖의 법률자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서 사업시행 줄 거 봐요. 사업시행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시행 미흡 허가구역 포함한 지역에 건전한 발전소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 지정 목적 적합도 있는 데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시행 줄 거고 사업시행 비흡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속한 도시 또는 건너뛰고 인접 도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 줄 거예요. 사업시행 지금 사업시행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수용 사용을 준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그 사업에 이용한다. 그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사업에 이용한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 절대 함정 안 쓰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사업시행이 뭐 3번 있어요. 사업시행 시읒에서 A입니다. A 공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등 농지 외 토지를 공익사업용 협의양도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 날로부터 3년 이내 허가가 해서 협의양도 수용 토지에 체크합시다. 대체 토지 취득 가련에 조그맣게 뭐라 했네? 대토 그게 대토야 대토. 자 또 옆에 B 갑니다. B 옆에 B 관계법령에서 개발 이용해가 제한 금지 돌소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토지에서 체크합시다. 현상보존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세요. 자,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의 거주이 있었고 넘기지 말고 들으라니까 넘기지 말고 자기의 거주주택농지. 두 번째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이 있었고 네 번째가 사업시에, 다섯 번째 사업시에, 여섯 번째 사업시에, 일곱 번째는 대토도 있고 현상보존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으니까 지금 그렇게만 들어봤어요. 넘어가야죠. 207페이지. 그 207페이지 큰 글자 2, 3, 4 있죠? 집에서 읽어봐요. 절대 답 안 돼요. 의미 없어요. 첫 문제 나와도 답이 안 되니까. 자,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5번. 무허가 계약의 효력. 이거 다 읽고 정리를 딱 하게 되면 내용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읽으니까 산만한데 좀 이따 봐요. 무허가 계약의 1번 당연 무효 봅시다.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할 때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 뭡니까? 무효 그럽니다. 무효. 따라서 그 다음은 읽어보지 말고 그건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 법률은 무효인데 그게 무효라고 확정이 됐냐 안 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판례가 나요. 그래서 판례가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근데 유동적 무효 그 내용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민법 시간에.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를 설명하려면 토지거래 허가제 말고는 설명해 줄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이 주거라고 유동적 무효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까 둘이 알겠어요. 양민 교수하고 누굽니까? 이정원 교수가. 둘이 알아서 열심히 하면 헌법 선생은 5월 달에 배웠죠? 자, 5월 달 가서 정리 딱 한다니까. 자, 판례는 뭐냐? 판례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계약이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고 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니까 계약서 떨 필요 없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 신청이 돼. 불허가 나오면 무효로 확정된다. 이러고 배운 내용 공부 한번 쓱 읊어만 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도 거기 가서 나오니까 거기서 배우고 그러니 공법이 쉽다는 얘기예요. 민법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손대지 말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나중에 2번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자, 2번 형사처벌.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안 찾고 받지 않고 거리 안 된 척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액 체크합시다.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년 30%. 2년 30%. 다만 그건 판례니까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여튼 판례는 5월 달에 한번 해줄 거예요. 일단 민법에서 최대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등기 시점 각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것은. 권법 얘기가 아니니까. 6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효력해가지고 1번 토지 이용 의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체크합시다. 5년 이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자 기억 이용 의무 면제 사유 그것은 10월 25일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넘겨보게 되면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이제 이거를 암기해야 돼.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면 거주용 읽어봤던 거예요. 자 1번 자기의 거주용 줄 거고 거주용 줄 것입니까? 거주 글자 몇 개요? 3개. 그러면 7시부터 3년. 글자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3년. 2번 주민의 무슨 시설? 복지시설. 무슨 시설? 편익시설. 글자가 4개잖아요. 그러면 4년이요. 3번 농업. 밑줄 긋고 농업. 글자가 몇 년이요? 네. 몇 년이요? 몇 개요? 2개. 그래서 2년이요. 근데 4번에 축사라면 글자가 몇 개요? 3개죠. 그럼 몇 년이요? 3년인데 이게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축산업이 원래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4개는 같은 애 원래 같이 붙어 있었는데 괜히 떨어뜨려 놨다가 지금 다시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축산업, 임업은 또 같은 애들이니까 전부 다 농업으로 가요. 농업 1차선 농업 해가지고 2년.
3년인데 개정이 돼서 2년. 개정이 돼서 2년. 그래서 3번, 4번은 하나로 뭉칩니다. 하나로 뭉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은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그리고 다만 그 단서 지워야 돼. 단서. 다만 토지 취득,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한다. 그거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된다고. 삭제. 네, 3년을 2년으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사업의 목적으로. 사업 목적이 뭐였는데? 아까 사업시행 했죠? 사업시행. 사업시행. 글자 4개. 사업시행. 그게 4년이에요. 4년. 사업시행. 4년짜리요. 6번. 대체 토지 취득은 줄이면 아까 뭐 했습니까? 대토. 글자 2개. 2년. 7번. 현상보전. 8번. 기타. 글자 수와 관계없이 5년.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 농대이입니다. 농대이. 농업대토 2년. 작년에는 주축3 그랬는데 지금 축이 2로 가버렸으니까 주3입니다. 주3. 주거용 3년. 복사사. 복지시설 사업시행이 4년. 현기오. 현상보전 기타 5년. 농대2 주3 복사사 현기오. 암기해야 돼요. 농대2 주3 복사사 현기오. 농대2 그러면 농업대토 2년. 주3 주거용 3년. 복사사 복지시설 사업시행 4년. 현기오. 현상보전과 기타는 5년이다. 노트에도 지금 축산업이 3년 나왔죠? 그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노트 25페이지 보면 노트 25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조그만 박스 밑에 저 밑에 토지 이용은 농대 2 있죠? 주축 3이었는데 그 축이 빠졌다니까 축이 어디로 갔다니까 농업으로 갔다니까 1차 산업은 전부 다 하나로 뭉친다고 다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런 식으로 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개정된 것은 강의하는 선생들이 알아서 다 해. 알아서. 그러니까 따라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210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중간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이용 의무 위반 시 조치입니다. 기억 이행강정 부과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3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는 문서로 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주고 쓰라. 그 다음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또 체크합시다.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을 바로 밑에 1년에 1회씩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알아놔야 돼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해라 명하고 안 들으면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뭐 의미 없고 주의 의미 없고 디귿 이행강정 부과 제외 관한 사항인데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정 부과 못합니다. 아까 주거용 몇 년이요? 3년. 3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 못하는 거예요. 니을 이행강정이 구체적이면 그건 암기해야 돼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데가 당초 목적도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한 경우 방치 밑줄 긋고 방치가 취득가액 100분의 10 방치가 10 2번입니다. 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데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 임대가 100분의 7입니다. 임대가 100분의 7 3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군구청장의 승인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했다. 그것은 용도 변경. 써놔요. 용도 변경. 이용 목적을 변경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취득가의 100분의 5. 기타는 100분의 7. 방치 10. 임대 7. 용도 변경 5. 기타 7. 그건 암기해야 돼. 암기.
그 다음 박스 밑에 미음 부가기준.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근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합니다.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비읍 시읒 스스로 읽고 이응. 자, 시군구청장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강령 부과는 중지하되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 이행을 하면 어쩌겠어? 상식 이행을 하면 했으니까 새로운 것은 중단하되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한다, 취소한다. 예, 징수한다, 징수한다. 취소해보면 안 되지. 징수한다. 그 다음에 지읒 안중요, 치읒 안중요. 나중에 읽어보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얘들은 5번, 5월달에 할 겁니다. 거의 출제 안 돼요. 5월달에. 214페이지 4번 토지거래 허가제 특례 그것도 5월달에 거의 출제 안 돼요. 자주 나온 게 아닙니다. 216페이지 5번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 얘는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체크합시다. 처분받고 한 달 내 누구한테? 시군구. 언제까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처분받고 한 달 내 시군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한다. 간단해요.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하면 시군구청장 심의 거쳐 결과 통보하고 2번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 1번. 자, 1번입니다. 토지 허가 신청해서 허가청은 또 불허가 처분받으면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에게 똑같아요. 한 달 내 시군구에게 내 땅 사가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 시군구에게 내 땅 사가세요. 2번 통과 3번. 자, 지정권자 및 매수자인데 토지에 대한 권리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지자체토지공사 그 밖에 대행자는 공공기관 공공단 중에서 매수할 지정해서 매수자 하여금 체크합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해야 된다.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 매수해야 된다. 다만 맞을 거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 할 수 있다. 다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한다. 단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신청서 적힌 가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그런 것은 나중에 하고 6번 매수 가격 방금 전에 읽었던 거 떠나니까 넘어가고 반복되니까. 자, 3절 선매까지 동시에 봅니다. 선매 1번은 스스로고 2번 선매 요건입니다. 선매 요건. 자, 선매 요건은 시군구청장은 바로 박스에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2번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3번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자 219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 체크합시다. 공익사업용 토지 밑에 체크해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기 있지 아니한 토지. 선매 대상 토지는 허가 신청이 있는 두 가지요. 허가 신청이 있는 1번 공익사업용 토지, 2번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기 있지 아니한 토지. 두 가지 토지에 대해서 다시 218페이지 박스 밑에 다시 가가지고 두 가지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그 밖에 대행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할 때 이들 중에서 당연토지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토지를 체크합시다. 협의 매수.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 그 다음 자 219페이지 선매자 지정입니다. 1번 선매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허가 신청받는 누구? 시군구. 2번 선매자 시군구청장이 선매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그 밖에 대행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를 원하는 자이다. 거기까지 딱 잘라요.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 봐봐요. 대행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란 군입조 사망 1호부터 10호까지 공공기관을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공공단체를 제외하겠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거 시험에 안 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매자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매자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대리인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대통령 영역에는 공공단체가 빠져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공적 주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2번 선매대상 권리 통과 안 중요. 3번 선매협의입니다. 선매협의. 1번 시군구청장은 선매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있는 날부터 체크합시다. 신청 있는 날부터 한 달 내 선매대상 토지소유에게 알려야 되며 한 달 내 선매대상 토지소유 알린다. 그 다음 또 줄 거야 돼요. 선매자는 지동토지 받고 한 달 내에 토지소유자와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이 끝내야 된다. 허가 신청을 딱 하게 되면 한 달 내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소유자 알려주고 선매자를 지동통지 받으면 한 달 내에 선매협이 끝내야 된다. 어떻게 끝내느냐 그게 2번이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내 매수가액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의 통지에서 선매협의하고 지정일부터 30일 내에 선매협의조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된다. 지금 한 달, 15일, 30일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 숫자를 좀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합니다. 중요. 시군구청장 선매협의가 이러지 않냐면 수용 이러면 안 돼요. 불허가 안 돼요. 허가 안 돼요.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4번 선매 가격도 중요합니다. 선매 가격 중요. 선매 가격. 선매자가 토지 매수할 때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평업자가 감정평가 체크합시다. 감정가격 기준. 감정가격 기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작으면 그때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셈이 안 나와요. 221페이지 선매제도와 매수청구 제도 비교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안 봐도 괜찮고 4절 지가 동향조사 1번 지가 동향조사 의무.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 수행에 대한 자료 수집에서 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시다. 지가 동향 체크합시다. 토지거래 상황 조사. 출근거 읽어봐요. 네, 지가 동향 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 그런 조사가 국계법에 있다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했잖아요. 국계법에는 지가 동향 조사도 있고 토지거래 상황 조사도 있다. 누가 언제 하냐 궁금하면 그 밑에 내용은 5월달에 읽어봐요. 5월달에. 거기까지 하면 토지거래 허가제 다 줄 것 있으니까 설명합니다. 노트 25페이지 펴놓고 그냥 설명만 들어요. 생각해야 돼. 생각.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팝니다.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하겠죠. 신청. 허가 신청합니다. 신청은 단독하냐 공동하냐 물어보면 공동신청지. 공동신청지.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빼버렸어요. 허가 신청서에 뭘 쓰냐 그러면 가격은 써야 돼. 가격. 얼마에 우리는 100원에 거래하겠다. 또 뭐냐 마지막으로 취득 자금 아까 이거 줄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를 대라 그래요. 투기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자금 출처예요. 동탄 제1동탄 개발하고 제2동탄이 나오기 전에 그때 전국 수도권 투기 난리가 났어요. 7군데 발표하면 국가가 급하게 제2동탄을 갖다 딱 발표했어요. 제2동탄이 신도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딱 발표하니까 투기꾼 그게 다 가기 생각했어요? 가겠죠. 거기를 허가구역 딱 지정했어요. 허가구역 지정하니까 여기 있는 이 투기꾼이 여기 가서 투기를 해야 되겠는데 가봤자 실수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서울 사람이 가는데 거기 사람이 아니니까 실수자가 아니니까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또 물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어떻게 한다니까. 원유 수입해서 정제해가지고 팔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 뭐라고? 머리가 좋다고. 법에서 못하게 딱 막아놓으니까 어쩐다고? 머리가 있다고. 머리가. 내가 실수자 안 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실수자 되잖아요. 가가지고 5억을 주면서
70 넘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 논 좀 사줘요. 내가 500만 원 줄게. 500은 크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단단 공무원에게 자 내가 이 땅 살 테니까 크지도 않아요.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땅 살 테니까 허가 좀 해줘. 공무원이 할아버지 왜 살려고요? 농사 지려고. 에이 그러지 말고 왜 살려고요? 아 농사 진다니까. 할아버지 힘도 없잖아요. 아 농사 진다니까. 내가 이 동네 사람 맞다니까 농사 진다니까. 거짓말하면 혼나요? 할아버지가 나 맞아 농사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라 신문에 났어요 이게. 그럼 할아버지 그 5억 어디서 났어요? 이러고 보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아니 빨리 말해봐요. 5억 어디서 났어요? 그 돈 어디서 났는가 말 좀 해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 아니에요. 제2동탄 발표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투기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자금 출처를 대란 얘기요. 최고 나중에 나왔으니까 혹시나 얘는 봐보고 허가 신청하게 되면 뭐를 해야 돼 이제? 심사해야죠. 심사 누가 하겠습니까?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심사하는데 얘들이 심사 기준에 뭐가 있는가? 옛날에는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이용 목적하고 가격하고. 옛날에는 이용 목적을 보고 두 번째 가격을 봤습니다. 이용 목적 가지고 투기를 막겠다. 가격을 가지고 지가 상승하는 걸 억제하겠다. 가격은 실효성이 없다고 빼버리고 지금 뭐만? 이용 목적만. 이용 목적이 적합한 해가지고 1번 이용 목적이 적정합니까? 실수요자 맞습니까? 1, 2, 3, 4, 5, 6, 7 1. 자기의 거중주택용지 2. 복지시설, 편의시설 3. 농업축산업 임업업 4번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5번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6번 구역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 7번 대토 그리고 현상보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설명은 나중에 3월달 할 거 3월달 설명할 것이고 일단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이용 목적이 토지 이용계획 맞는가 세 번째 이용 목적이 주변 환경 맞는가 네 번째 이용 목적이 면적이 맞는가 읽어봤자 답이 안 되니까 집에서 스스로 읽어보라고. 이것만 조사한다라는 거 알고 심사해가지고 기준에 맞아 안 맞아 따져 맞으면 허가하고 안 맞으면 불허할 거예요. 근데 시군구청장 우리 생각일 때 시군구청장은 자 갑을 봐야 돼요 을을 봐야 돼요. 갑이 투기예요 을이 투기예요. 네, 을이 투기합니다. 갑 그러면 안 돼요. 산은 을이 투기꾼인가 봐야 되는데 얘를 안 보고 얘를 봅니다. 얘를 자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 이 땅이다. 시군구청장이 봤을 때 이 토지는 국가기관이 공공용지로 쓰면 딱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어차피 갑은 팔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어쩐다? 어차피 팔 거니까 우리가 사겠다. 선매. 자, 선매 그러면 이제 갑한테 알려주죠. 그 토지는 선매 대상이다. 알려줍니다. 선매 협의 진행 중이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빨리 누구 지정한다?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다? 허가 신청하고 한 달 내. 그때 선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토지공사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공공단체도 있다. 즉 공적주체지 사적주체는 안 된다. 이들 중에서 누군가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냐? 매수 원하는 자가 있을 때 없으면 안 해요. 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살 사람 있나요? 저요. 얘가 손들면 얘를 선매 지정해가지고 자 누가 토공이 갈 것이다. 토지공사 가서 뭐라 이제 선매 협의한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선매자는 통지받고 자 선매 협의를 아까 끝내랬죠. 선매 협의를 끝낸다. 이 기간이 얼마냐? 한 달입니다. 한 달. 선매자 정통지받고 한 달 내 끝낸다. 어떻게 끝내냐 물어보면 선매자 정통지받고 15일 내 선매 조건을 제시하고 선매 협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30일 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한다. 선매는 뭡니까? 협의 매수하는 것이지 절대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선매협의가 불성립하더라도 수용 안 돼요. 불허가 안 되는 거예요. 불성립하면 지체조사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고 이랬을 때 선매 가격을 얼마 줍니까?
제일 처음에는 공시지가거든. 공시지가를 주니까 선매 단 한 건이 안 된답니다. 한 건이. 조금 주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 제도 없앱시다. 실현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공공용지 확보해서 최고 좋은 제도가 뭡니까? 수용. 수용은 좋아요, 안 좋아요? 국가는 좋지만 국민들은 싫어요. 강제로 뺏어가니까. 선매협의는 팔겠다는 의사, 사겠다는 의사가 일치해야 돼요. 강제가 아니고 협의. 싫어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가장 좋은데 선매 좋은데 이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지 왜 없으냐 이런 얘기요. 한 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공시가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 줘야지? 시가 줘야지.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내가 필요하면 욕 먹고 뺏어오면 수용하면 되지 수용. 그래서 절충하는 게 중간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감정가. 그래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얘는 딱 잡아놓고 중요하니까 감정가 기준이다. 그래서 감정가를 딱 봤더니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180원. 예를 들어서 얘들은 얼마에 써왔어요? 100원. 얼마만 주고? 100원만 주고. 감정가 해봤더니 얼마 나왔다? 80원 나갔다. 쟤들 얼마 쌓았다? 100원 쌓았다. 그럼 얼마 준다? 80원 준다. 물론 이래서 팔 리도 없겠지만은 하여튼 법은 그걸 만들어놨어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작으면 신청서 적힌 가격 할 수 있다. 비교해서 많이 주지는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살려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한마디로. 자, 이렇게 이제 선매가 안 되면 두 번째 기준에 맞으면 이제 허가에 들어가. 허가했다 그러면 그때는 처리 기간 내 허가증 교부하고 그러면 어른이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뭐가 생겨요? 이용 의무 생겨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아까 암기했잖아요. 첫 번째 농대이 글자 중에 농업 대토 2년 그 다음에 주3 글자 3개 주거용 그 다음에 복사 4년 글자 4개 복지시설 사업시행 그 다음에 현기오 글자 5이 아니고 그냥 현기요. 현상보존 기타는 5년이다. 농대이 주3 복사 4 현기 암기하고 자 이용 의무를 줬는데 이용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할 때까지 돈 내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자 3개월 이내에서 이행하라고 문서를 명하고 자 금액은 얼마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혹시 우리 학원에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사업하십니까? 그 뒤에 분은요? 저 될 뒤에 분은요? 그 앞에는요? 사업이에요? 그럼 자기지 누구요 그러면은? 혹시 사업하는 사람 없어요? 사업합니까? 사업하나요? 사업하는 사람도 없네. 아니 사업하다 보면 뭔가 하나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되도록 노비해야 돼. 노비. 큰 거에 붙으면 노비해야지. 세상에 맨입이 없어요. 다 돈 쓴 만큼 돌아와요. 노비하는데 노비할 때 한번 해봤죠. 주로 어디 갔습니까? 노비할 때. 네. 어디 노비할 일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개하더라도 수수료가 한 5천만 원 넘어가면 수수료가 5천만 원 그냥 5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노비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면 주소 알려줄 테니까 주소 적어가지고 이 집 찾아가게 되면 노비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어야 돼. 효과가 알려줄 테니까 경기도 저거 이런 것은 중요하니까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무슨 동요? 좀 발음이 좀 어려워요. 김양장동 47번지요. 47번지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47번지 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왜 동이 김양장동 안 되잖아요 이게. 김양장동 나중에 우리 시험 보고 합격하면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험 합격하면 시작이에요 시작. 합격 딱 하고 실무 들어가야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계속 연을 이어갈래요? 끝할래요? 이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은 신갑순 고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우리 모임 중에서 땅 쪽으로 토지 밖에 나가면 토지 안 그래 땅 그러지. 땅 쪽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신갑순 고문이. 신갑순 고문. 이분이 지금 잠수를 탔는데 원래 용인 가게 되면 거기 에버랜드 있죠. 그 옆에서 현대가 10만 평입니다. 10만 평. 여주 가면 뭐가 있어요? 아울렛 있죠. 그렇게 크게 10만 평으로 현대가 만들기 해가지고 땅 작업 들어갔어요. 몇 분이서 해가지고 의뢰 들어오니까 다 했는데 작업 몇 달 걸려서 애쓰게 다 했는데 그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거무님 요즘 뭐 합니까? 교수님 이슬이하고 날셉니다. 이슬이하고. 근데 밖에 안 나가고 이슬이하고 날새 이슬이 뿌둥게 않고 지금 18병째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고문님 왜 발음이 어렵게 김양장동이래 그랬더니 웃으면서 교수님 김양이가 사람입니다. 성은 김씨고 이름이 양입니다. 양 김양. 이때 조선시대 때 여기서 빵집 했답니다. 빵집. 이 빵이 유독 맛있답니다. 손님들이 항상 밀린답니다. 그 이승기 거기 호떡 먹어봤습니까? 부산 가면 줄 서 있는 거 봤습니까? 그거? 네, 씨앗 호떡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저는 별 맛은 없던데 하여튼 이 집 빵이 얼마나 맛있는가. 사람들이 항상 줄 서 있고 옹기종기 있으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주머니가 나와서 야채를 파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닭도 파는 거예요. 되네? 무도 팔고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됐어요? 장이 됐어요. 장. 그래서 명칭이 김양장이에요. 김양장.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고 대한민국 되고 행정적 명칭을 뭐라고 동 쓰면서 김양장동 유래가 있는 거죠. 김양장동 47번째 가게 되면 뭐가 있냐. 거기 가게 되면 영인기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이 있어요. 뭐라고요? 영인기방. 이 집 가서 노비하게 되면 100%예요. 100%. 2인 기준으로 500이에요. 좀 비싸죠. 네, 2인 기준으로 가게 되면 2인 기준 해가지고 얼마 쓴다고요? 500 쓴다고 500. 2인 기준으로 500인데 좀 비싸죠. 그러니까 수수료 5천 이상 나오면 가라고 그거. 두 사람 갈 때 500인데 가가지고 500 다 쓰면 바가지 쓴 거니까 제 이름을 대면 30% 할인입니다. 지배인하고 둘이 노트가 돼 있어요. 제 이름 대면 몇 프로 할인? 30% 할인. 지배인이 물어봐요. 절대 그냥 안 해줘. 누굽니까? 이동규 소개를 왔는데요. 딱 그러면 그분이 무슨 과목이요? 세법. 그럼 당신은 까짜요. 무슨 과목이요? 공법. 그러면 진짜란 거. 그러면 진짜 30% 할인해줘.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47번째 가면 뭐가 있다? 영인기방.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47번째 뭐가 있다? 영인기방. 잊으면 안 돼요. 영인기방. 기가 막히게 맞아져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인기방 해가지고 5, 7, 7, 10입니다. 5, 7, 7, 10. 영인기방 5, 7, 7, 10. 영이 뭐예요? 용도 변경. 인, 임대. 기, 기타. 방, 방치. 영인기방 5, 7, 7, 10.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자,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아, 진짜라니까. 에? 아, 무슨 식당이요, 기방이. 술집이지. 술집 요정 맞아요. 네, 비싼데. 비싸죠. 거기는 갈 일 있으면 본인까지 뭐 하자는 거야. 신랑 시켜요, 남편 시켜가지고. 여보, 노비는 당신이 하고 돈은 내가 챙길 테니까. 갔다 와도 괜찮다니까. 좀 돈만 비싸요. 아, 진짜라니까요. 예? 요정인데 내비 찍고 찾아가 봐요. 있으니까. 그냥 영인기방 쳐도 나오고 추소 쳐도 나오고 분명히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저리 가든 이리 가든 용인개방 5, 7, 70 안결말고 5, 7, 7, 10 용도병의 인대, 기타, 방치 이게 연 1회인데 이게 3번 나와요. 국계법은 연 1회, 건축법은 연 2회 이내, 농지법은 연 1회. 암기해야 돼요. 연 1회. 이용 의무 기간이 딱 경과하게 되면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부과 못합니다. 이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것은 중단하고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한다.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어쩐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저기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저기까지. 그럼 합격 후에 실무를 나가게 되면 자, 갑이 땅 산. 왜 사냐? 집주에 사겠다. 거주용 주택용지다. 그럼 허가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지. 그리고 몇 년 쓴다? 3년 쓴다. 근데 여기 허가를 받았어요. 자기를 이전 등기했어요. 중개업자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3년 써야 되는데 3년 동안 안 쓰면 어쩝니까? 아, 이행강제금이 1년에 10%씩 나와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러면 땅값이 얼마가 나가요? 30% 날라가요. 커요 안 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값이 올라갈 적이 내려갈 적이요? 3년이면 30% 올라야 못 올라요? 3배는 올라요. 3배는. 3년이면 그런 지역은 3배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30% 내고 어쨌다요? 맨 맞을 작정하고 들어간다니까. 30% 내겠다 그러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중개하는데 갑이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씩 3번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당신은 뭐가 끝났어요?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3년만 버티면 되죠? 그럼 뭘 하겠어요? 되죠. 끝났으니까. 3년만 버티면 되죠? 되죠. 대부분 이러고 설명하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요. 3년이 딱 지나면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죠.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끝! 이게 아니고 거기까지 중개사 시험이고 실무 들어가면 끝났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야 여기 있는 시군구청장이 갑에게 야 갑 좀 다시 와라. 너 좀 다시 와봐라. 왜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허가해 줄 때는 네가 뭐한테 거주용 주택용지를 해서 허가를 했는데 너 그 목적으로 안 썼잖냐. 그러니까 얘가 그러든가 말든가 3년 지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어쨌다 나를 속였다는 얘기요. 너는 이용 의무가 없으면 속였으니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거짓. 그러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네 허가를 뜬다 취소한다. 취소. 자 변명이 있으면 해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청문이 나와요. 청문. 네 허가 취소하겠다. 변명 있으면 대보라고. 변명합니다. 나 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니까. 그건 말이 되는 거지 그것은. 아 3년 동안 내가 군대 갔다 했던가 말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라. 뭐다 못한다고요? 허가 취소. 허가 취소 뭡니까? 그 다음부터 효과가 무효하고 똑같은 무효. 그리고 바로 법원에다가 검찰에다가 고발합니다. 너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의 벌금. 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지나면 끝났습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안 쓰고 딱 그 기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허가 취소가 되고 1년 1천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허가 받았을 때고 이제 허가를 안 받았을 때 불허가입니다. 불허가. 허가를 안 받았을 때 자 불허가 못 받았지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왜 불허한다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면 갑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어른 사고 싶으면 못 사니까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죠. 그러면 권리 구제 절차를 법에서 2가지 만들어요. 첫 번째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해라. 언제까지? 한 달 내. 누구한테? 시군구. 시군구청장은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심의 거쳐서 결과 통보한다. 두 번째 불만이 있으면 내 땅 사가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한 달 내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시군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달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말은 예산이 없으면 안 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건 나중에 5월달 할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얘들은 많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시지가 기존. 공시지가 얼마 쌓았습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80원. 얼마 쌓았어요? 100원. 얼마 준다? 80원. 공시지가 180, 얘 100원, 그러면 100원 준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된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 작으면 신청서 적힌 가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무런 처분 안 했어요. 미처분. 이런 상태에서 처리기간이 지나갔어요. 처리기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 처리기간, 이 기간이 처리기간.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에서는 끝나는 다음 날에 뭐를 본다고요? 허가받은 걸로 간주죠, 간주. 허가받은 것은 간주한다.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한다.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이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제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 유추적이면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쓰는 제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개발행 해봤죠? 첫째 시간에. 개발행 허가 신청한 며칠 내? 15일 내. 허가부로가 처분해다. 안 하면 자요. 개발행 허가 잘 들으면 개발행 허가. 건물 토토토 개발행 허가 신청했다. 15일 내 허가부로 처분이 없으면 1번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다. 2번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3번 쫓아가서 엎어본다. 1번 기다려본다. 2번 다음날 허가받은 걸 본다. 3번 쫓아가서 엎는다. 2번 하지 말라니까. 2번 어서만 한다니까. 어서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거기서 쓰면 안 된다니까.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쫓아가서 엎은다. 어떻게 엎어요? 책상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때 넘어가 이제 행정쟁송. 이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처리기간 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걔가 처분을 안 했잖아요. 법에서 하라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거 우리가 부작위 처분이요. 부작위 처분. 해야 되는 부작위 처분. 그것도 처분이 되는 거예요.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른 데는 전부 다 행정쟁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행정쟁송이 아니고 법에서 다음 날 받은 걸로 본다고 아예 인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여기서만 하지 다른 데서는 절대 이 말 쓰지 말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게 되면 보칙 벌칙에서 223페이지 1절 시작합니다. 1절에 뭐가 났습니까? 시범도시. 찾았나요? 잘 들으세요. 시, 범, 도, 시, 끝. 전 설명 다 했어요. 시범도시 끝. 더 이상 내용이 안 나요. 더 이상 내용이 안 나오니까. 시범도시 제도가 있는가 그 말하면 되고 227페이지 보게 되면 기타에서 1번 타인터리 출입 있죠? 타인터리 출입. 그건 3월달에 한번 합시다. 지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230페이지 2번 법률 위반죄에 대한 처분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고 232페이지 3번 행정심판 3월달에 한번 하고 4번 권리무생계 X고 5번 청문 그것도 5월달에 설명 한 번만 딱 해주면 끝나요. 걔들은. 그 다음에 6번 보고검사 X, 7번 X, 그 다음에 234, 35는 다 X입니다. 지금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진도를 마치고 뒤에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 예상 문제는 스스로 풀고 이상 있으면 질문해야 돼. 질문. 자, 잠시 쉬고 도시개발법 시작합니다.